결혼 첫 해,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잘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생신상 차리는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아직 잠든 시간에 혼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던 갈치를 골랐고 제철 나물도 여러 종류 샀습니다. 무, 도라지, 고사리까지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며느리구나. 라며 웃으셨을 때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생신상이에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고생이 많겠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갈치 한 마리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쉬지 않고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갈치조림, 잡채, 나물 3가지, 전 4종류, 탕까지. 손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면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며 배운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씩 볶아서 무쳤습니다. 나물은 각각 다른 양념으로 무쳐야 했습니다. 고사리는 참기름으로, 도라지는 고추장으로, 시금치는 간장으로, 저는 감자전, 호박전, 김치전, 육전까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씩 부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짧은 격려였지만 힘이 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상차림이 완성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 제 정성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고생했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잘 먹겠습니다. 라며 수저를 드셨고 시누이도 언니,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이듬해 생신이 다가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줄까, 시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잡채 양을 좀 더 늘려주세요. 작년엔 부족했어요. 그 말에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지적이었으니까요. 2번째 생신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잡채 양을 2배로 늘렸고 전도 1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남은 건 피로뿐이었습니다. 3번째 해에는 새벽 시장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 몇 시에 가야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이제 제 얼굴을 알아보셨습니다. 또 생신이구나. 고생이 많네.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설렘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생신상은 더 이상 정성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올해는 외식하는 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집밥을 좋아하시잖아.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4번째에 저는 처음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전날 밤 음식을 준비하다가 감자전을 부치던 중 손을 베었고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물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야 했고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은 좀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제 고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번째 해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장을 보고, 기계처럼 요리를 하고, 기계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칭찬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그러면서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엔 전복 요리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네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용기도 항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32살의 여자가 40처럼 보였습니다. 6번째 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노력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 수행으로만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손이 부르트도록 요리하는 것도, 온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그 누구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이 차려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생신상을 차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갈치를 손질하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내 노력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고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면 안 됐으니까요. 며느리는 항상 밝아야 했고, 항상 웃어야 했고, 항상 감사해야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지쳤다는 말,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6해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한 번, 장보기 한 번, 그 흔한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당신도 좀 도와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쳐 보인다고 말하면 다른 집도 다 그래. 왜 유난이야? 라는 말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7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6해 동안 쌓인 피로와 억울함, 그리고 상처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변화는 두려웠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뭘 준비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할까?가 되어야 한다고.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저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공평이라는 균열.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쳤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화면을 스크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이었습니다. 커피 기프티콘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이 장모님, 그러니까 제 어머니의 생신이었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프티콘을 선택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보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손쉬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며칠 전 저는 시어머님 생신을 위해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온종일 부엌에 서서 요리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치조림, 잡채, 나물 여러 종류, 전, 탕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상을 차렸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제 손은 기름에 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손은 거칠어졌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트기도 했습니다. 등은 아팠으며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어머니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로 모든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끝이었습니다. 몇 분의 시간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지만 곧 화는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님께는 온 정성을 다하면서 제 어머니께는 왜 이렇게 무성의한가? 제 어머니도 똑같이 나이 드신 분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분인데 저는 책을 덮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웃으며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의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에 기프티콘 보낸 거 봤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커피 좋아하시잖아.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처리한 것처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신엔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해?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걸 감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상 차렸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상 차렸다고? 그냥 상 차렸다로 끝?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전날 밤부터 준비했어. 새벽 시장 갔고 오전 내내 장을 봤어. 오후 내내 요리했어. 10가지 넘는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식구들 다 먹이고 설거지까지 했어. 발이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께 기프티콘 하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이 다르잖아. 저는 반문했습니다. 뭐가 달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상을 좋아하시잖아. 장모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셔. 다만 내가 힘들까봐 말씀 안 하시는 거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가 문제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알면서도 불편해서 회피하는 건 아닐까? 문제는 불공평하다는 거야. 나는 당신 부모님께 온 정성을 다하는데 당신은 내 부모님께 기프티콘 하나로 끝내잖아. 이게 공평해 보여?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나도 장모님 생신에 직접 뭘 해? 남자가 부엌 일을 어떻게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자니까 당연히 당신 어머니 생신상 차려야 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6해 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신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온종일 부엌에 서 있던 일,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식혜를 담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을 때 정형외과에 예약을 잡고 모시고 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할 때도 제가 함께 갔습니다. 크고 작은 집안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시조카 돌잔치, 시동생 집들이, 시누이 아들 백일잔치, 매번 선물을 준비하고 축의금을 챙기고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요?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가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명확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해 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공평함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일방적인 헌신은 결국 저를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없이 참고 살지 않겠다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겠다고.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에 오랜 관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남편의 무관심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의 두려움까지 넘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자기의심.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제 존엄이 완전히 짓밟히기 전에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님의 7번째 생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는 벌써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시장에는 언제 갈지, 장바구니 목록은 무엇으로 할지.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해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어머님 생신 말인데요. 올해는 제가 직접 상을 차리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6해 동안 생각해왔어요. 이제는 외식으로 하고 싶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식, 어머니가 집밥을 좋아하시는 걸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 지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쳤다고? 1년에 한 번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루를 위해 며칠을 준비하고 그 며칠 동안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하고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이 아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우리 어머니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하는 집안이야. 전통이 있어. 전통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전통. 그 단어로 모든 불공평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생신날에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려고? 기분 나빠하실 텐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시댁 가면 말씀드리겠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진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